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 책 제목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정말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책, 데미안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미안의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아마 데미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꽤 많을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그게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라는 거. 진짜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입니다. 그럼 데미안은 누구냐고요? 그는 싱클레어의 친구이자 멘토,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죠.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아마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정말 멋진 말인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태어나려고 세계를 부숴야 한다니?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강렬한 성장소설, 데미안이 숨겨둔 그 깊은 의미의 층을 한 겹 한 겹 벗겨보겠습니다. 자, 데미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사람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작가 헤르만 헤세. 왜냐하면요, 그의 삶 자체가 데미안의 주제인 반항과 자아 찾기의 완벽한 예고편이었거든요. 헤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10대 때부터 학교에 적응 못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정신병원에 가기도 했고요. 시계공장, 서점에서 일하면서 겨우 작가의 꿈을 키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에 반대했다가 조국 독일에서 완전히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요.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정신병, 아들의 병까지 이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데미안에 나오는 그 지독한 불안감과 방황, 그게 그냥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데미안에 나오는 그 반항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헤세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사회, 나라의 규칙에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 그건 헤세 자기 자신의 삶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헤세 개인의 삶에서 눈을 돌려서 그가 살았던 시대 전체를 한번 볼게요. 당시 유럽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가치, 신념, 모든 게 박살났죠. 그럼 이제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단 한 곳,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고 나니까 인간은 이성적이고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는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처럼 기존의 모든 권위가 무너졌죠. 사람들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영혼의 공허함이랄까. 바로 그때 정말 혁명적인 학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신분석학이죠. 프로이트나 칼 융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즉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마음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였으니까요. 자, 헤세가 바로 이 지점에 꽂혔던 겁니다. 특히 칼 융의 이론이에요. 융은 말했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보여주는 가면 같은 모습, 이걸 에고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존재, 즉 자기, 셀프가 있다고. 이 자기 안에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두운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착한 것만 고르고 나쁜 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부모님이 가르쳐준 밝은 세계도 내가 몰래 끌리는 어두운 세계도 전부 다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소설에 나오는 아프락사스라는 신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선과 악을 모두 품고 있는 신이죠. 결국 이 둘을 통합해야만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렵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수많은 젊은이들의 필독서, 거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게 됐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건 아마도 이 책이 사춘기라는 인생의 태풍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냈기 때문일 겁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 어색한 시기, 세상은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내 안에서는 뭐가 뭔지 모를 감정들이 들끓고 부모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는 누구인지 미치도록 고민하는 바로 그 시기의 감정을 말 그대로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이 공감대는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났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병사들 배낭에서 이 책이 나왔고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 기성세대에 저항하던 히피들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이 전설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기종의 세계에 이게 정말 맞아? 라고 묻는 모든 이들에게 데미안은 하나의 성경 같았던 거예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는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급격한 변화와 압축 성장, 이게 마치 국가적 사춘기 같았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성장통을 다룬 데미안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깊이 와 닿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사는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바로 네 안의 목소리야 라고 말해주는 책이 있다는 것. 이건 거의 반항이나 다름없죠. 끝없이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내면을 들여다봐도 괜찮다고 그게 진짜 길이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큰 위로와 해방감을 주었겠어요.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심리학적인 분석을 다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해서 데미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메시지죠. 소설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 바로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이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게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답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런데 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데미안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첫째, 부모님과 사회가 만들어준 안전한 알을 깨고 나와라. 둘째, 내 안에 있는 어둡고 부끄러운 부분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해라. 셋째,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진짜 멘토를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아라. 너의 운명은 다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부숴야만 진짜 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싱글레어가 했던 고민들, 남들처럼 살아야 하는 압박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고 뭐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소셜미디어와 끝없는 알람 속에서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토록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헤르만 헤세의 고전, 바로 데미안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성장 소설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아니,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인데 왜 책 제목은 데미안일까요? 우리 기억에도 싱클레어보다 데미안이라는 이름이 훨씬 강렬하게 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친구는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균열 같은 게 있었어요. 뭐랄까,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는 빛의 세계, 또 다른 하나는 어둠의 세계. 이렇게요. 싱클레어한테 빛의 세계는 부모님이 계신 집,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사랑과 안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밝고 따뜻한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문 밖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혼돈과 비밀이 가득하고 폭력과 두려움이 들끓는 어둠의 세계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세계가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 문턱만 넘으면 그 순간부터 어둠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순수함과 두려움이 딱 붙어서 공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균형, 이게 정말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싱클레어의 완벽했던 세계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시작은 정말 유치했어요. 동네 불량배 프란츠 크로머라는 애한테 좀 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사과 도둑질을 했다고 허풍을 떤 거죠. 근데 이게 웬걸, 크로머가 이걸 덥석 문 거예요. 너 그거 다 말해버릴 거야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정말 속순구책으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정말 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때, 바로 그때 정말 운명처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수께끼로 가득 찬 소년, 데미안이죠. 이 친구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겉보기엔 그냥 새로운 전학생인데 생각이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깊고 성숙했어요.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싱클레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흑백 논리의 세계,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는 그 단순한 생각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들 아시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 있잖아요. 데미안은 모두가 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카인을 전혀 다르게 봐요. 카인이 이마에 받은 그 표식이 벌의 증거, 죄의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어떤 강인함, 특별함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선과 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데미안이 나타나서 크로머랑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그날 이후로 크로머가 싱클레어의 인생에서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마법 같죠? 이렇게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가장 큰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해준 말 그대로 구원자처럼 등장한 거예요. 자, 크로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싱클레어의 진짜 내면적인 방황은 사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훨씬 더 깊은 혼란에 빠져서 새로운 진리가 대체 뭘까 하고 헤매는 아주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청소년기의 싱클레어는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려요. 어떤 날은 술에 빠져서 방황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소녀를 보면서 순수함을 되찾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주 상징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알을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한 마리 새의 꿈이었어요. 자신이 꾼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더니 답장처럼 쪽지가 하나 와요. 아마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바로 이 쪽지가 싱클레어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락사스, 이름부터 좀 어렵죠? 이 생소한 이름의 신이 바로 싱클레어가 겪던 모든 내면적 갈등의 해답이었던 거예요. 아브락사스는 선한 면과 악한 면,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걸 동시에 품고 있는 신이거든요. 한마디로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그 두 개의 세계를 통합하는 상징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도 거의 클라이맥스를 향합니다. 싱클레어는 마침내 지금껏 자신을 이끌어줬던 그 신비로운 안내자, 데미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싱클레어도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실려가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옆 침대에 죽어가는 데미안이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 운명적인 재회죠. 그리고 둘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데미안이 남긴 마지막 말이 이 소설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 네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하면 밖에서 찾지 마. 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귀를 기울여봐. 그럼 내가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건 뭐랄까,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그 안내자는 바로 너 자신이라는 마지막 계시였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싱클레어의 인생을 이끌어준 그 신비로운 안내자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데미안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싱클레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자아. 그가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따라야 했던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 그게 바로 데미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성장이라는 건요. 빛과 어둠, 선과 악,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어느 한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양면성을 모두 나 자신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서 하나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낡은 세계, 그 알을 깨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 데미안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